운은 바뀝니다. 50대든 80대든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62세 김영순 할머니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매일 한숨만 쉬셨습니다. 넉넉치 않은 사정으로 친구들 만나면 늘 돈 걱정 얘기만 하셨죠. 그런데 올해 김영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박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좋아요. 월세 받는 원룸도 하나 생겼고,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다 좋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복권을 산 게 아니라 운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바꾸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5천 명 이상의 인생을 상담해온 심리상담사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 운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고 안 좋은 운을 좋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당신은 세 가지가 바뀌게 될 겁니다. 첫째, 당신은 운 나쁜 선택을 멈추고 운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둘째, 지금까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셋째, 운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또 운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내 팔자가 원래 이래 하면서 푸념만 하는 친구 계신가요? 그 친구분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깨달은 운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아봅시다. 그리고 만약 내가 운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이걸 알아야 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세요. 뭔가 안 됐을 때,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면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하시고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먼저 노력 부족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일하면서 월 500만 원 벌고 싶다? 이건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 재능 부족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노래 연습을 해도 음치면 가수가 될 수 없죠. 이건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운이 나쁜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노력을 충분히 하는데도 계속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 항상 타이밍을 놓칩니다. 세 번째 신호, 좋은 장소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2개 이상 해당되면 당신은 운이 나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이순자 씨입니다. 이순자 씨는 식당을 2번 하셨어요. 첫 번째 식당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된장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이셨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식당을 차렸는데요. 손님들이 계속 불만을 말했습니다. 사장님, 반찬 좀 더 주세요. 사장님, 된장찌개 국물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순자 씨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식당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떡볶이를 팔았는데요. 이순자 씨 입맛에는 맵지 않은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약하게 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이거 너무 안 매운데요? 요즘 떡볶이는 매워야 맛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순자 씨는
너무 매우면 속에 안 좋은데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셨어요.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요리 실력은 정말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손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운 나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를 볼까요? 68세 최영수 씨입니다. 최영수 씨는 평생 투자를 좋아하셨어요. 50대 때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막 오르고 있을 때는 너무 비싸. 조금 더 기다려야지 하셨어요. 그러다가 집값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살만하네 하고 사셨습니다. 그 후 집값이 더 떨어졌죠. 60대 때는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주식이 막 오르고 있을 때는 위험해 보여 하시다가 고점 찍고 떨어질 때 이제 기회인가? 하고 사셨습니다. 또 손해를 봤죠. 최영수 씨는 부동산 책도 10권 넘게 읽으셨고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손해만 봤을까요? 타이밍을 계속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당신은 노력을 충분히 하는데도 계속 안 되고 있나요? 당신은 항상 타이밍을 놓치시나요? 당신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만 선택하시나요?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당신은 운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력으로 운을 이겨낼 거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저는 40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력으로 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젓는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이게 바로 운입니다. 만약 바람이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불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를 조금만 저어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이 좋을 때예요. 그런데 반대로 맞바람이 불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 뒤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운이 나쁠 때입니다. 그럼 맞바람이 부는데 노를 더 세게 저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힘만 빠질 뿐입니다. 에디슨이라는 유명한 발명가가 있죠.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99%의 노력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와, 노력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의 영감입니다.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1%의 영감이 바로 운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끈기 있게 해야지. 포기하면 안 돼. 물론 끈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맞바람에 노를 젓는 건 끈기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고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운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운 나쁜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타이밍과 나쁜 장소를 선택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선택만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프로그램을 씻어내야 합니다. 샤워하듯이 매일매일 씻어내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의 선택을 계속 관찰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주변에서 운 좋은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운 좋은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이 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 명 찾으세요. 친구, 이웃, 친척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관찰하세요. 그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언제 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돈을 쓸 때 어디에 쓰는지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하세요. 아, 이 사람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샀구나. 아, 이 사람은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 하고만 만나는구나. 아, 이 사람은 건강에 돈을 아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선택을 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사지 마세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운 좋은 그 사람이라면 지금 샀을까? 아니면 기다렸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순자 씨는 평생 운이 안 좋았습니다. 60대 초반에 친구가 투자하라는 걸 따라 했다가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 후로 투자가 무서워서 평생 은행 예금만 하셨죠. 그런데 박순자 씨 옆집에 김영희 씨라는 분이 사셨어요. 김영희 씨는 운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부동산도 잘 사셨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건강도 좋으셨어요. 박순자 씨가 저한테 와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평생 운이 없을까요? 옆집 김영희 씨는 뭘 해도 되는데. 순자 씨, 그럼 김영희 씨를 따라 하세요. 김영희 씨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 한다고요? 네, 따라 하세요. 당신은 혼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세요. 박순자 씨는 제 말을 듣고 김영희 씨를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영희 씨가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도 따라서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김영희 씨가 아파트 분양 소식을 듣고 청약을 넣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따라서 청약을 넣으셨어요. 김영희 씨가 어떤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도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셨죠. 3년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요가를 시작하면서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서 집 한 채가 생겼어요. 에너지 빼앗는 사람들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박순자 씨가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했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운 좋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책을 읽으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라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를 따라갑니다. 투자는 잘하는 사람 따라가고, 건강은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인간관계는 관계 좋은 사람 보고 배웁니다. 내가 약한 분야는 인정하고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자존심 세워봤자 손해만 봅니다. 운 나쁜 내 프로그램을 씻어내려면
매일매일 운 좋은 사람의 선택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의 운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인간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매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운이 좋아지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운이 나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대해야지. 차별하면 안 되지.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귀인도 있지만 사기꾼도 있어요. 어떻게 사기꾼을 똑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떤 사람한테 쓸 건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3번 만나서 감사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친구와 밥을 3번 먹었는데 3번 다 당신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한 번도 다음엔 내가 살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을 보면 전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지 않는 사람이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도와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아,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3번째 기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다 좋아 보여요. 친절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시간을 자꾸 뺏고 건강에 안 좋은 걸 권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유사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같지만 가짜인 겁니다. 술을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면 당장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계속 마시면 건강을 해치죠.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운은 냉정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끊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과 의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과 의리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보내세요. 그럼 당신의 운이 확 바뀝니다. 자, 지금까지 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운과 환경을 구별하세요. 둘째, 내 운이 좋은지 나쁜지 정확히 판단하세요. 셋째, 운 나쁜 사람은 노력으로 운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맞바람이 불 때는 배의 방향을 바꾸세요. 넷째,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가세요. 혼자 선택하지 말고 운 좋은 사람의 선택을 관찰하고 따라하세요. 다섯째, 인간관계를 가려서 하세요. 에너지 빼앗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고 에너지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뭘 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종이에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첫 번째, 내 주변에서 운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최근 1년 안에 내가 손해본 선택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써봐도 당신의 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40년간 5천 명 넘는 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2세 김영순 할머니도 바뀌셨잖아요.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운이 안 좋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좋은 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앞으로 잘 될 운명입니다.